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상담소 진행의 수아나. 네, 김선윤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김선윤 해결사와 오랜만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상승했는데 양대 시장의 공통점이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연출됐다는 겁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오늘 심야상담소와 1시간 함께하시면서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심야상담소 지금부터 오픈합니다. 네, 심야상담소 참여 방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2가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하는 샵 0082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저희와 1시간 동안 실시간 소통도 즐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화요일장도 심야상담소가 심차게 오픈을 네. 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요, 외국인과 기관이 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기관의 매도폭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좀 보합권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최근에 좀 외인들의 매도세 많이 나오죠. 특히나 외인이 보면은 벌써 4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기관들도 이 거래일째 굉장히 좀 많은 수량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래도 최근에 좀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직은 잘 버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인과 기관들이 두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수량의 매도 흐름을 좀 보이는 듯 하였으나 그래도 좀 잡아주는 모습을 보아하니 아직은 좀 그래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삼성전자나 매도가 있긴 하지만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 같긴 해요. 그러니까 추세가 무너지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좀 외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쉽게 꺾이진 않는 차트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번 주의 흐름 따라서 좀 상당히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조금 애매해요,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바닥 라인을 좀 기점으로 해서 생각해 보자면 한 11만 3천 원짜리 이탈할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윗자리를 계속 버텨주면서 우선은 보합 포인트를 보여주는 게 이게 지금 11월 한 말쯤 중반부터 말쯤 보여줬던 요 박스권의 흐름을 다시 한번 이대로 좀 다시 한번 보여준 이후에 상승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고꾸라질지는 한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초 안으로 결정이 되면서 지수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최근에 이제 대형주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좀 다 밀리는 모습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활용하셔서 좀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자, 연말이 되면은 어찌 됐던 양도세에 대한 우려는 나오는데 이미 먼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3억 양도세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오긴 해요, 연말에.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서 이 양도세 우려감에 따른 하락이 나오겠지만 그에 따른 중소형주들이 하락이 끝난 다음에 1월부터 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장부터는 이미 제 생각인데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해서는 대형주 쪽에서의 매도 흐름이 좀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중형주 쪽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을 매수하려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 초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도세 우려감에 던지는 물량을 받겠다는 외인과 기관들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삼성전자의 외인과 기관의 매도, 하지만 밀리지 않는 모습, 약간 좀 갈팡질팡. 하이닉스 수급은 살아있는데 횡보하는 흐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좀 버티는 모습인데 이게 어느 순간 어긋나 버린다면 갑자기 큰 하락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오늘 특히나 또 셀트리온에서의 승인 소식이 나왔어요. 치료제로서. 다들 아시겠지만 뉴스에 팔아라고도 하고 승인 소식이 나온다면은 팔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에요. 사겠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승인 소식 나오고 어떤 이슈가 터지면 더 이상의 이슈에 대해서 당장은 소멸이에요. 승인되고 난 이후에 해외로 수출,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오는 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승인 소식이 났으니 셀트리온 삼형제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지난주 화요일부터 해서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급락하기 바로 전에. 그래서 조금은 대응 자체를 갑자기 따라가신다거나 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올라가더라도 단기로 올라갔다 다시 고꾸라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셀트리온 삼형제들도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시장 아마 좀 상당히 많은 이번 주나 해서 다음 주 초까지 재밌는 모습이 많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리딩을 잘 해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중형주나 소형주들을 잘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장 같아요. 그래서 그간 많이 힘드셨을 수 있는데 이제는 진짜 끝자락으로 가는 것 같으니 본격적인 보유하신 종목들의 상승장 기대하시고 좀 기다리시면 어떨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시선을 이동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시장의 방향성이 드러날 것이고 연말 양도세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대형주보단 중소형주라는 그런 정리를 해주셨고요. 여기까지 오늘자 시장 이야기 해보고 저희는 노랑이 궁금증, 어떤 궁금증이 있을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과연 노랑이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섹터와 종목은 어떤 것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바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입니다. 녹십자와 셀트리온, 대웅제약이 꼽혔는데요. 오늘 셀트리온은 기사가 하나 발표가 됐죠.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서 특정 환자에게 치료 목적을 사용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이제 가장 궁금한 종목으로 뽑아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셀트리온에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셀트리온 사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지금 들어가면 좀 안 되겠죠? 저 셀트리온을요, 제 가족방에서도 그랬고, 오픈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8일 날 아침 9시, 10시 전에 분할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이때 별로 안 빠졌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한 일주일 정도 해서 분할 매도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의견 드리고 나서부터 그날 정말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긴 했거든요. 특히나 제약이 좀 더 가파른 상승을 보이면서 8일 날 매도 사인 냈을 때보다 좋은 모습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가져가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하셨던 많은 분들의 생각이 뭐냐. 치료제 승인이 나오면은 팔겠다고 하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관점에서 또 이거를 사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 본다면 단기적인 대응이 정말 가능하신 경우에는 저는 맞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대응조차 안 되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신다거나 하루 종일 셀트리온이나 제약이나 헬스케어 차트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시는 게 굉장히 안전한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치료제 승인 났는데 올라치지 못할 경우에는 종목이 여지없이 밀릴 겁니다.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급상으로도 보자면 셀트리온 최근 수급이에요.
기관 외인 꾸준하게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고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기관들 다 버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헬스케어도 보자면은 외인 기관 매도가 압도적으로 좀 많죠.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도 보자면 제약은 좀 약간 외인들이 잡아주긴 하네요. 근데 이 외인들이 내일 시장도 그렇고 좀 매수세가 더 가담되지 않는다면은 조금은 위험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좀 매도가 최근에 좀 많은 모습이 세 종목에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더 갈 수 있냐?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상승 흐름 자체가 길지는 않을 거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계속 더 간다는 거는 조금은 길지 않을 거고 이 상황에서 따라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내 종목들 2,500개가 넘게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급등하시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실지 모르겠어요. 저 아침 방송에서 10월 달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추천을 드려서 수익 많이 내드리기도 했어요. 좋은 자리에서 잡으셔야죠. 지금은 매도해야 될 그런 자리라는 거죠. 항상 차트 라인 잡아서 제가 설명을 자주 드리지만 이런 포인트잖아요. 이 포인트에서의 차트 모양을 본다면 현재 구간대는요. 진짜 매도를 해야 될 그런 약간 위험 자리이기도 하고 추세적으로 한 번 더 레벨업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지없이 또 깨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많이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추세 라인을 잡을 때 이 셀트리온 특히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 자리 고점 인식에 맞춰서 이 라인 말씀드리잖아요. 이 공간과 이 공간, 위아래 공간 자체를 비슷한 라인으로 맞춰봤을 때 이 고점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리기도 했던 거고 뭐 제약은 좀 더 남아있긴 해요. 하지만 세 종목이 같이 움직이니까 헬스케어가 갑자기 또 셀트리온이 움직임이 너무 지지부진하다면 제약도 만만치 않게 또 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유자만의 영역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보유자만의 영역이고 접근을 하시는 건 좋으나 하루 이틀이나 뭐 며칠 길게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대는 차라리 분할 매도를 꾸준하게 뭐 한 일주일 텀으로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시면서 바닥 종목을 살 수 있는 종목 많거든요. 조만간 중소형주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중소형주들 안 간 종목들, 실적주들 많이 보여요. 그런 종목들로 이동하시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 너무 좋습니다. 오르지 않은 중형주들, 소형주들 매수해 두시면 내년 뭐 1월, 2월 때 큰 수익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해서 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단기 급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추격은 좀 자제해 주시고 보유자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보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신 김선윤 해결사가 픽한 중소형주가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배트맨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 종목을 부탁해 코너로 바로 이동해 보시죠.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두 가지 있고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로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5473님이 보내주신 우리들 제약입니다. 매수가는 14,03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우리들 제약은 지금 약간 손실권에 계시네요. 최근에 8월 달에 참 많이 올랐었는데 답답하실 것 같아요. 상담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자 14,030원이시고요. 네. 우리들 제약이 올라갔던 이슈는 뭐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액세스 바이오 주가의 급등, 진단키트 관련된 급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던 경향이 있죠. 7월부터 해서 8월까지 얼마짜리 종목이었나요? 3,000원대 종목이 6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쫙 밀려버리고
23,000원대. 그러니까 엑시스바이오의 주가 흐름 따라서 좀 우리들 제약도 살짝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본연의 이제 실적을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엑시스바이오란 종목에 따라서 조금 이 엑시스바이오의 주인임을 잊어버린 채 흐름을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가 뭐 차트상으로 보자면은 바닥에서 한 번씩 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 한 번이 정말 강하게 크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희박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바닥에서 이렇게 몇 차례 반등을 주다 꺾이고 반등을 주다 꺾여버린다면 여기서 한두 차례 올라갈 때마다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여기 이제 물려 계신 분들 계속 매도하시려고 물량을 올라갈 때마다 던지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들 제약은 올라가기 위한 시도를 계속 하겠지만 그 강한 저항선을 뚫기 위해서 최소한의 거래량이 필요한데 1,000만 주 이상이 아주 강하게 터져줘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15,000원 위로 슈팅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희박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라 거래량 자체가 강하게 터져준다면은 1,000만 주 이상 나온다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가 위로 올라온다면 그때 정리하셔서 좀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주 이상의 15,000원 이상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6,000원, 17,000원까지 보이긴 하는데 다만 그 이하 500만 주 현재로서 오늘 터진 게 250만 주거든요.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니까 적당히 올라올 경우에 조금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솔직히 우리들 제약 매수하신 거는 주식의 조금 그 성장성과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매수 대응을 저는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주가가 좀 움직인다, 따라가 보자 이 마인드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되니 차트만 가지고 모든 종목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올라온다면 빠르게 정리하시고 수익 보실 생각은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들 제약은 조금 상승세가 올라오면 손절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라는 그런 조언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문자입니다. 8193님이 보내주셨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가 69,000원에 비중이 90%나 들어가셨어요. 다행히 수익권이 있기는 한데 지금 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볼까요? 방송에서 소리 질러도 됩니까? 아이고, 안 네, 된다고 안 된다고 알려주시니. 하시네요. 네, 옛날에 좀 소리를 질렀는데 비중이 이제, 너무 크세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너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소리 네, 소리 못 지르는데 자제해주시고 네. 아니, 정말 좀 네. 주식을 하시려는 건지 도박을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좋아요. 제 방송 아예 안 보시는 분 같은데 살 수는 있죠. 이 가격에서. 기다리면 올라올 수는 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게 이 등락이 항상 있잖아요. 올라가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 특히 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을 현재 구간대에서 굳이 얼마나 더 드시겠다고 이거를 왜 따라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닥에서 누누이 살 수 있을 때 아주 수십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왜 지금 따라가십니까? 올라갈 수는 있어요.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종목이 우선주가 지금 상황에서 55,000원까지 떨어져도 정상적인 가격이라고요.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추세상의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단가가 69,000원 지금 수익 중이신데 90%가 진짜 주식하시는 금액적으로 정말 한 달치 월급 정도밖에 안 되실 거라 저는 굳게 믿겠습니다. 네, 이게 깨지더라도 문제가 없으실 정도의 금액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혹여나 이제 특히나 삼성전자 수급 보세요. 많이 올랐죠? 개인들이 사는 거 따라 들어가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인들 계속적인 매도고 기관이 매도고 지금 버티는 건데 이 상황에서 잘 보세요. 외인과 기관들은 그래도 매매 대응을 할 때 조금 분석을 통해서 과감한 매수가 들어옵니다. 퍽퍽퍽 사요. 올라가더라도 쫓아가 들어가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갑자기 종목이 밑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또 역시나 따라 올라갈 때는 크게 잘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떨어질 때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꺾여버리면 특히 외인도 기관도 지금 같이 팔고 있는 상황에서 꺾일 때 개인들마저 던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게 현 구간대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6만 8천 원짜리 이탈하는 포인트 나오면 그때부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아니고 이전부터 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수없이 말씀드리고 제가 이 차트에 대응해서 이 라인을 잡고서 고점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바닥에서 잡으시고 그때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못 기다리면 이 종목 보지 말고 다른 종목 보시라고. 우리나라 종목 2,500개인데 이거 솔직히 주식 이건 투자 마인드가 아니라 베팅 마인드잖아요. 네. 특히나 삼성전자 우선지가 여기서 7만 7천 원 가야 10% 수익 겨우 나는데 7만 7천 원 이상을 갈 수 있을까? 다른 종목으로 중소형주로 10% 먹는 게 빠를까요? 선택에 좀 문제긴 한데 제가 너무 지금 답답해가지고 한번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 끝자락이 좀 보이는 상황이라 이거를 조금이라도 매수가 안 들어온다면 앞으로 또 개인들마저 이제는 버려버린다. 좀 심하게 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6만 8천 원 라인만 지키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수익권이신데도 혼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너무 고점이니까 6만 8천 원 이탈 시에 주의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셀리버리를 가지고 네. 있어요. 네, 셀리버리 예, 25주를 매수가랑 샀는데 비중은요? 비중은 90%예요.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맨 처음에 20만 7천 원에 사가지고 추매를 3번 해갖고 지금 이제 18만 9천 원이 됐어요. 18만 9천 원의 비중이 90% 추가 매수를 계속 이렇게 하셔서 비중이 네. 이만큼 늘어나신 것 같은데 네, 너무 맞습니다. 비싸게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주 정도, 15주 정도를 더 추매를 해서 100주를 채우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몰라서요. 일단 시청자님 제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바로 해결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자, 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셀리버리라는 종목 분석이 굉장히 사실 오래 걸리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투자하셨다면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네. 분기 보고서 정도는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3월에 주식을 시작했어요. 네, 근데 셀리버리로 170만 원을 벌었어요. 네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단타로 처음에 해서 170을 벌었는데 사람들은 모아서 팔면은 좋더라고요. 해서 코로나도 안 가고 겨울 되면 많아질 것 같고 그렇다 해서 모아서 좀 팔아보려고 네. 들어가서 계속 모으고 있었는데 모을 때마다 내려가가지고. 자, 시청자님, 네. 셀리버리란 회사의 실적은 혹시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그런 거는 아직 잘 몰라요. 자, 우선은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은 맞아요. 실적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2017년 적자, 2018년 적자, 2019년 적자, 올해는 적자가 더 커요. 기본적으로 실적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또 실적을 가지고 문제 삼진 않아서 네. 실적으로 볼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 다만 이 종목을 이제 보시려면은 네.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게 공시나 분기 보고서를 한번 처음부터 그러니까 전자공시 들어가시면은
네. 셀리버리란 종목을 검색하셔서 분기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9월 달에 네. 나온. 그 분기 보고서를 처음부터 네. 끝까지 정독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 근데 아직 솔직히 이 그런 종목은 거는 잘 모르고. 방송상에서 분석을 지금 단기간에 하기가 불가능하고 네. 최소한 셀리버리를 상담을 하려면 한 네.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려요. 30분요? 그 정도나 볼 게 많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제약주는 대부분 마이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뇌전증 치료제, 무슨 췌장암 치료제 이런 것도 다 한다 그래가지고. 자, 보시면은 이제 하나 팁을 드리자면 2020년 8월 7일 날 네. 전환사채 발행을 1회차를 했습니다. 네. 1회차를 했고 금액적으로 살펴보니까 230억 가량 했어요. 네. 표면이자율 만기 3%인데 음, 이 종목이 지금 상황 따라 좀 봐야겠지만 10만 4천 원에 발행을 했지만 맥스 최저 조정가액이 7만 8천 원까지는 잡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환사채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종목 네. 자체가 더 떨어지길 바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네. 더 떨어지기는 바라진 않을 거예요. 그나마 좀 분석을 통해 본다면은 이거 하나는 잡을 수가 있고, 근데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 본다면 지금 현재 12월 첫날 자리가 오늘 종가 자리에 거의 하단 자리가 좀 비슷한 흐름인데 네. 이 자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굉장히 좀 강한 매도세가 살짝 나올 수는 있어요. 아, 네, 나올 수는 있고, 그리고 제가 셀리버리는 뭐 코로나 치료제 이슈 비롯해서 여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그 부분만 보는데도 한 10분 넘게 걸리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한 통해서 3개월 봐야 되고, 기다리면 안 될까요? 잘 못 들었습니다, 친구님. 한 3개월 기다리면 안 될까요? 아니요, 3개월은 택도 없고요. 택했어요? 셀리버리는 지금 네. 고점에서 매수하신 거라 1년 네. 더 보셔야 돼요. 내년 1년이요? 최소 8월 보셔야 돼요. 아, 네, 단타 치는 종목이 아니고 네. 추세상으로 차트적인 분석을 해드리더라도 네. 2019년 바닥 라인부터 쭉 올려치더라도 이 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최악인 경우 종목이 열려 있는 게 이게 네. 얼마일까요? 13만 원대까지 보이거든요. 아, 14. 그럼 떨어지면 13, 13만 원까지 14까지. 간다는 거네요? 잘 못 들었습니다. 떨어지면 13만 원까지 간다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하지만 그럼 이제 추매하면 안 회사에 되네요? 잘 못 들었습니다, 팀장님. 아, 그럼 추매하면 안 되네요? 지금 상황에선 하시면 안 되고 네. 주가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반대로 올라갈지 여부를 이번 주에 체크를 해야 돼요. 다음 주까지.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꼭 봐야 돼요. 지금 자리가 그런 네. 자리예요. 그러니까 음. 여기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15만 원 이탈하면서 14만 원대, 13만 원대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급하게 추매라면 머리가 아파지니까 그리고 네. 반대로 올려치게 될 경우라도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네. 매수가까지 단박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매수가 아, 위로 단단해요? 가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현 구간대에서 보건대 한 네. 20만 원 정도까지는 흐름은 나올 수 있어요. 두 가지예요. 깨면은 14만 원까지 가고 올라가면 네. 20만 원 위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아, 이 네. 흐름이 이번 주 내나 아니면 다음 주 초 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바닥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른 종목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계신 거고 네. 이거는 투자 관점보다는 조금 잘 종목을 알지 못한 채 조금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신 것 같아 제가 좀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과 모레 이번 주 잘 보시고 다음 네. 주까지 해서 혹여나 제가 하단을 잡아드릴게요. 네. 최악인 경우 17만 원 이탈할 경우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반등 나와서 19만 원 위로 간다면 다시 한번 상담 받으시고 네. 그때 가셔서 다른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고 한번 결정을 다시 한번 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TV 배트맨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시면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셔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이용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종목 어떤 거세요? 포비스 TNC. 포비스 TNC 매수가랑 비중은요? 기준은 30%. 네. 가격은 1,050원. 1,050원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제. 사셨고,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이 예. 종목은 뭐 어떤 이유로 사시게 된 게 좀 궁금해요. 어제 막 올라가는 바람에. 아, 이제 올라가서 따라 들어가신 거고. 예, 예. 올라가기 직전, 올라갈 때 초반에 딱 매수하셨다가 이제 어제 치고 갈 때 제가 봐도 사실 오늘 자리까지 한번 보고 싶은 자리에 그런 흐름이었는데 아침에 좀 살짝 치지 못하고 바로 좀 꼬꾸라지긴 했어요. 보니까 상황이 분봉 보니까. 네. 그런데 분봉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또 깨지 않고 오늘 하루 종일 지지부진했네요. 딱 보니. 네. 많이 재미가 없었네, 하루 종일. 멈춰 있었는데 시총 자체도 사실 크진 않은 종목인데 하나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좀 잡힐 수는 있을 것 같고 추세상으로도 기술적인 흐름에서 포비스 TNC 같은 경우는 현 구간대에서 한번 반등이 충분히 추가적으로 한두 번 정도 나올 가능성이 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급하게 밑으로 깨지만 않는다면 네. 한 1,040원짜리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네. 다시 한번 1,100원 위로 올라가면서 1,150원 뭐 좀 욕심내자면 1,200원 정도까지도 조금 여유롭게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서 예. 저는 딱히 뭐 걱정할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바닥에서 잘 잡으셨고 오늘 뭐 시장 전체가 좀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 약간 좀 조정이 나왔다 판단하시고 그리고 중소형주 장세가 이제 오기 때문에 급하게 네. 파지 마시고 저는 그래도 내년 초 1월 한 초까지는 조금 가져가 보신다면은 수익 측면에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예. 한 1,200원 넘어간다면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좋은 수익 내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전화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렌텍이요. 이렌텍 매수가랑 비중은요? 6,700원에 10%요. 6,700원에 10%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 네. 이렌텍이 6%가 올랐어요. 앞으로 네네.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자, 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좀 종목이 괜찮게 잘 가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 IT 관련된 좀 중소형주들이 몇 종목들이 좀 번갈아 가면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네네. 출발 자체는 아무래도 원익 IPS나 원익 QNC나 이쪽이 출발을 하면서 그 외에 또 다른 종목들 뭐 자화전자 같은 게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최근에 좀 인기 있는 ICD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 흐름을 타면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중형 IT, 소형 IT 쪽으로 시선 쏠림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삼성전자를 통해서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뭐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네. 포인트 맞춰서 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목은 조금 공격적인 매수를 하시긴 하셨지만 나쁘지 않은 종목의 매수를 잘 하신 것 같고 다만 걱정은 여기서 한두 번 더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적으로 보자면 한 8,000원 정도 자리가 맥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1차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8,000원 정도 자리가 온다면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추세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고민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맥스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코로나 하단까지는 제가 잘 라인을 만들진 않는데 이 자리까지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은 거의 현재 구간대 자체가 고점 라인으로 인식됐던 약간 그런 고점 포인트이긴 해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최악인 경우 혹여나 대비를 해서 7,000원짜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7,000원짜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8,000원대 안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시고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렸으니까 많은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매드팩터. 매드팩토요? 네, 매드팩토 매수가랑 비중은요? 11만 3천 원에 30%. 11만 3천 원에 30% 들고 계시고 조금 손실 보고 계신데 오늘 올랐네요. 제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비중이 매드팩터가 30%이시고 이거 누가 좋다고 하던가요, 혹시? 네, 주위에 지인의 소개를 받아가 초청받아가 했습니다. 역시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안 좋습니까? 지인 소개. 자, 회사 뭐 사실 재무제표로 보는 종목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네, 이게 그 어떤 신약의 기술 이전 소식이 아마 있을 건데 그게 아직 결정은 안 난 것 같은데 이 라이센싱 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까? 잘 되면 굉장히 또 잘 터지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어찌됐든 네. 그런 이슈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네, 사실 그게 터지기 전까지는 종목을 팔기가 굉장히 사람 애매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애로 라이센싱 아웃을 해서 회사에 자금, 계약금이 들어오고 해야지 회사가 또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신약 가치가 굉장히 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뭐 다른 이슈가 있는지 한번 검색을 좀 잠깐 해보자면 딱히 올해부터 해가지고는 뭐 무상증자한 이후부터 해서 특별한 거는 없는 상황이라 뭐 오버행 이슈나 관련해서 현재 제가 찾아보기는 어렵지만은 당장에 급하게 체크한 바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현재 차트상의 흐름에서 10만 원짜리를 저점 인식하면서 상승을 주는 흐름이 굉장히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랬고요. 이렇다면은 반등이 한 차례 더 나오면서 우선 11만 원대 안착을 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유를 하신 이후에 한 11만 원, 11만 5천 원 정도가 온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긴 한데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언제 파셔야 되냐면 신약 관련해서 대규모 계약 이슈, 라이센싱 아웃 이슈가 터지면 주가가 갑자기 급등이 나올 거예요, 많이. 그때 정리하셔야지 비로소 큰 수익을 거두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약간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아마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꽤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매드팩트의 시총 자체가 현재 2조 원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는 홀딩을 하셨다가 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한 3, 4개월, 6개월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라이센싱 아웃 이슈가 터진다면은 주가는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뭐 15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유하시고 기다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 테니 홀딩하시고 만약에 조금 힘들다 생각하신다면은 조만간 매수가위로 올라올 거예요. 올라갔을 땐 비중을 좀 줄이셔서 나중에 지인 떨어졌을 때 지인 욕하지 않을 정도 그 정도 좀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릴 테니까 우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게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추세상으로 이 종목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처럼 올라온다면
한 1, 2주 안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네. 한 연말까지 기다려보시면 한 번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렸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문자로 진행해 볼게요. 9130님이 보내주신 아프리카 TV 매수가는 59,900원, 비중은 30%입니다. 59,900원이면 그래도 지금 종가랑 좀 비슷한데 앞으로 수익 실현이 가능할까요? 네, 나쁘진 않아요. 종목 자체가 좋은데 뭐 요즘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코로나 터지고 아프리카 TV가 잘 될 거라 봤지만 사실 요즘 아프리카 TV보다는 유튜브 쪽으로 네, 좀 많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매출이 엄청나게 막 크게 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는 게 주가를 크게 올리지 못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정말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 대비해서 본다면 뭐 나름 적정 주가에서 뭐 저평가를 볼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올라친다면 이 종목을 사실 크게 먹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한 10% 정도의 수익을 거두시는 전략, 한 65,000원 정도까지만 요 라인이지, 요 라인. 65,000원 정도까지 대응을 하시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더 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올라가야 될 산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 매물벽들이 너무 두꺼워서 이거 기다리다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프리카 TV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어떤 엄청난 이슈가 터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저는 한 10% 정도의 수익을 노리시고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홀딩은 하시되 수익은 한 10% 정도만 예측을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도 문자입니다. 3698님이 보내주셨고요. AB프로 바이오 매수가는 3,050원, 비중은 50%. 좀 고점에 물리신 것 같아요. 어떡하죠? 대응 가능할까요? 할 말을 잃으셨어요. 50%네. 네.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좀 되네요, 정말. 이거 안 가요. 네. 안 가요. 안 가고요. 수익 나실 생각하지 마세요. 네. 마시고 주식하신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항의 전화가 오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주식하신 거 아니시고 진짜 그냥 어떻게든 돈 벌어보려고 그냥 막 하신 거잖아요. 제가 주식할 때 말씀드리는 거 뭐가 있습니까? 주식하시면서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 도망갑니다. 네, 도망가고 바닥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들러붙을 때 남들이 돈 갖다 부을 때 종목에 그때 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상황이냐면 그냥 남들이 돈 갖다 부을 때 그 일원 중에 한 명이 되셨어요. 바닥에서 4배 정도 오른 상황. 뭐 솔직히 이 정도에 따라 들어가신 것은 뭐가 거의 뭐 C이신 상황.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셨을 거고 사실 그냥 와 하다가 그냥 따라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안 올라갈 거예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고요. 지금 이제 치료제 완성되고 그렇죠? 치료제 이슈들이 소멸되고 있고 이제 코로나 걸려도 웬만해서는 안 죽어요. 네. 그냥 셀트리온 치료제 맞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민감주 쪽으로 가야지 이쪽 백신주들은 뭐 치료제 이런 쪽은 다 진짜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시고 네. 만약에 혹여나 큰 반등이 나온다면 그 한 번이 마지막일 테니 그때 정리하시고 나오시기를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그런 종목인데요. 한번 급등이 나오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13만 3천 원. 20% 육박하거든요.
네, 13만 3천 원이고요. 20%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걸 이렇게 급등해서 따라가시면 어떡하십니까? 아이고. 이게 정말 좋은 종목인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 물산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뭐 안 드려도 돼요. 다 알아요. 회사 내용은 뭐 다 아는 상황이고 삼성 뭐 바이오로직스와 섞여서 이제 뭐 지배구조 이슈부터 해가지고 뭐 상속 뭐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아마 제 방송을 잘 안 보시는 분이지 아니실까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왜냐하면 제가 정말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이 추세에 대한 라인으로 여러 고민을 할 때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될 차트 화면 보시면 안 될 구간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고점 라인만 다 무시하고 이 고점 두 개만 연결해봐도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될 구간에 지금 거의 위치하고 있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라인을 잡지만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한 추세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이 흐름을 항상 따라서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6월 달에도 같은 이슈였고요. 8월 달에도 고점에서 같은 이슈였고요. 이번에도 이 이슈 자체가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하게 갖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슈가 바뀐 게 없어요. 6월 달에 주가가 10만 5천 원까지 10% 이상 떨어졌다고 해서 그리고 8월부터 해서 9월까지, 10월까지 밀렸다고 해서 회사가 지금 바뀐 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종목 밀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또 대형주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형주들 지금 밀리죠.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 조만간 매기 쏠림 나오잖아요. 네네. 조정이 나오면서 11만 5천 원까지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11만 5천 원까지 내려온다고 해서 얘가 문제가 있느냐? 그게 또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몇 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은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밀릴 수는 있지만 네. 다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빠르게 매수가 위해서 정리하셔야 되고요. 혹여나 밀릴 경우엔 11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몇 개월 뒤에 3개월, 4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두 달 뒤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 혹시라도 걱정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12만 5천 원 정도나 한 12만 한 6천 원 정도까지 내려올 경우에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좀 다르게 다른 종목에 대응을 하시는 게 우선은 피했다 다시 들어가시는 전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 예. 일단 조금 위험한 자리니까 반등이 나오길 기다려보고 빠르게 정리하셨다가 다시 한번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뭐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네네. 나름대로 뭐 좀 반등이 되려면 기간적으로는 최소 뭐 2개월이고 3개월이고 정도는 소요가 될 구간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너무 작게 얘기하셔서 하나도 안 들렸어요. 한 3개월 정도가 돼야지 반등이 시작이 될 것이다. 지금 이게 그 말씀이신 봐야 거죠? 돼요. 내일이나 이번 주 안으로 흘러버리면 11만 5천 원까지 꺾여요. 꺾였다 예. 올라갈 수 있어서 예, 한번 예. 꺾이기 시작하면 3, 4개월 걸려요, 기본적으로. 음, 그래서 좀 기다려 보셔야 돼요, 우선. 그래서 내일 반등이 나오길 우선 기다려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마지막 종목 상담 하나 더 가볼게요. 문자고요. 791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한화시스템 매수가는 5,600원, 비중 100%입니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셨어요. 매도를 언제 하면 좋을지. 자랑하러 전화를 하셨나?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짧게. 잘 참으셨네요. 잘 참으셨고 종목이 올라갈 때는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셔야 되고 누구도 본 적 없는 가격으로 이 종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꺾이지 않는 이상 보셔야 되는데 외인과 기관들이 이틀 연속 양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홀딩하세요. 외인 기간 2개 파란 줄 뜨지 않으면 이틀 동안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최악인 경우는
14,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천천히 분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도 일단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수익 축하드리고요. 더 큰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김선윤 해결사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방송 외에도 우리 바다 계신 김선윤 해결사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배트맨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자본시장통합법도 저희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